154쪽부터 하면 되죠.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차 부등식 그리고 연립 1차 부등식까지 다뤘고요. 오늘은 활용과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1차 부등식 다루도록 할게. 자, 154쪽에 활용부터 볼게. 활용은 결국은 뭐야? 식을 쓰는 의미가 있죠. 식을 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어보면서 무엇을 미지수 x로 둘 것인지만 생각하시면 돼. 우리 풀어봤지만 연립 부등식조차도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미지수 하나를 이용해서 그냥 세우시면 되겠다. 자, 문제 보자. 한 개의 1,500원인 사과와 한 개의 1,200원인 감을 합하여 30개를 사려고 한대. 사과를 감보다 많이 사고 총 금액이 42,000원 이하가 되어야 될 때 살 수 있는 사과의 최대 개수를 구했으니까 사과 개수를 x로 두면 되겠다. 그치? 근데 지금 감도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면 감의 개수는 없을 거야. 방정식이라면 y라고 두 개 풀겠지. 연립 방식이니까. 근데 우리 연립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미지수 두 개 가져오지 말고요. 한번 감 개수를 x를 가지고 표현해봐요. 어디 있어? 사과와 감을 합하여 몇 개? 30개. 합쳐서 30개인데 사과를 x에 샀으면 감은 어때? 30 빼기 x개만큼 사야겠죠. 그래야 합쳐 30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건데? 사과를 감보다 많이 사고 돼 있으니까 첫 번째 식은 사과를 감보다 많이 산다는 얘기는 사과의 개수가 감보다 더 크다는 얘기겠죠. 그치? 두 번째는 또 어떤 내용이 있어? 총 금액이 42,000원 이하가 되는데 그럼 총 금액은 자, 사과를 한 게 얼마야? 1,500원. 1,500원짜리를 x에 사려면 1,500 곱하기 x가 되겠죠. 이게 사과 금액이야. 그 다음에 감은 한 개 1,200원이야. 1,200원짜리를 30-x 샀으니까 1,200 곱하기 30-x. 이게 감을 살 때 드는 돈이겠지. 이걸 합친 총 금액이 42,000원 이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식 세운 거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식을 만들어주시면 되지. 됐어? 자, 이제 정리하자. 1번 풀면 넘어가면 2x는 30보다 크요. x는 15보다 크다는 범위가 하나 나왔고, 자, 두 번째 거 풀어야 되는데 숫자가 크다, 그치? 그치, 0을 두 개씩 지어도 상관없죠. 즉 100을 나누어서 0을 두 개씩 지어도 괜찮아. 그러면 15x. 자, 정리하면 12 곱하기 30은 36, 360 빼기 12x는 420. 자, 얼마? 3x는 360 넘어가서 420 빼면 60 따라서 x는 22야. 그럼 연립부등식과 공통범위죠? x는 15보다 크고 22야인데 뭐라 했어? 사과 개수의 최대값이지. x의 최대값은 당연히 얼마가 되니? 20이 되겠습니다. 사과는 최대 20개 살 수 있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밑에도 이제 3개 정도 활용 문제들인데 직접 한번 부등식을 만들어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7-3번 한번 봐야겠다. 이거 어려워할 것 같은데. 자, 표가 있네. 자, 뭘 만드는데?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재료가 우유와 설탕이 들어가나 봐. 근데 아이스크림이 두 종류가 있어. A 아이스크림이 있고 B 아이스크림인데 얘들을 만들 때 들어가는 양이 A 아이스크림은 우유가 70 들어가고요. 설탕이 10 들어간대. B 아이스크림은 우유가 50 들어가는데 설탕이 15만큼 들어간대요. 이때 우유가 총 얼만큼 가지고 있어? 640만큼 가지고 있고요. 설탕은 얼마? 130을 가지고 있죠. 이들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몇 개? 10개 만들 거야. 10개. 10개 아이스크림을 만들 건데 A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최대로 A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A, B를 합쳐서 10개지. 그러면 자, 미지수부터 정해야겠네. A를 몇 개 만드는지 물었으니까 A를 몇 개? X개. 그럼 B를 몇 개 만드는 거야? 합쳐서 10개니까 10-X개를 만들겠죠. 근데 막 만들 수 있어? 아니야. 재료가 딱 한정되어 있잖아.
총 만들 때 쓴 우유가 640 이하가 돼야 되는 거고요. 맞지?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두 개를 다, 10개를 다 만드는데 쓴 설탕의 양이 130 이하가 돼야겠죠. 그 조건 하에서 x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잖아. 그러면 자, 우유부터 보자. 우유는 A는 70만큼 들었는데 70짜리를 몇 개 만들었어? X개. 그럼 70X만큼 우유를 썼죠. 그 다음에 B 아이스크림 만들 때는 50만큼 했는데 그걸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50 곱하기 10-X만큼 썼죠. 이거 합친 게 전체 우유 양인데 그게 어때? 642 하면 되겠죠. 남겨도 상관없잖아 우유를. 맞니? 그러니까 작거나 갖다 대야겠지. 많으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설탕이니까 설탕은 10짜리를 X개 만들고요. 15짜리를 10-X개 만들면 되는데 그거 역시 어때? 130 이하가 되겠네. 자, 무슨 연립부등식이네. 됐죠? 70x 빼기 50x 얼마? 20x. 전개하면 500, 그러면 빼기 500, 그럼 얼마? 140. 따라서 x는 70, 여기 미쳤다, 7 이하. 됐죠? 두 번째 10x 빼기 15x잖아. 마이너스 5x. 130 빼기 15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부동반 바뀌면서 x는 얼마? 4 이상. 따라서 x는 공통범위 4 이상 7 이하가 되겠는데 최대 몇 개 만드냐고 물었으니까 몇 개? 7개가 되겠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차근차근 부등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구하는 1차 부등식. 자, 지금부터 한 내용이 2차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활용이 될 거니까 잘 봅시다. 우리가 절대값 기호를 보는 순간 뭐 하면 돼? 절대값 기호만 없으면 그냥 보통의 식이 되는 거잖아. 그치? 절대값 기호를 어떻게 없애는데 저기 절대값이 0보다 크나 풀 때는 그냥 x로 풀면 되고요. 저기 안이 0보다 작으면 절대값 어떻게 푼다? 마이너스 붙여서 푼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 네. 이 원칙은 내가 다루는 식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또는 함수든 그 어떤 식에서도 다 동일하게 쓰는 방법이야. 가장 기본이고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해. 근데 이렇게 하면 어때? 조금 귀찮지. 왜? 두 번을 풀어야 되잖아. 이렇게 나눠서 풀다 보면 식이 두 개 만들어지겠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그럼 각각 풀어야 되니까 또 두 번을 풀어야 돼. 그치? 아, 근데 그게 정석이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면 안 돼요. 그렇게 풀 수밖에 없어. 근데 이왕이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걸 고민했더니 방정식에서는 절대값 x가 k라는 상수로 나온다. 그러면 원래 범위 나눠져 있지만 어떻게 풀어서 바로 x는 절대값 없애고 뭐야? 뿔마 k입니다. 이렇게 붙였어. 절대값 띄면 뿔마 k지. 뿔마 k에다 절대값 주면 당연히 k가 나오겠지. 플러스 k도 마이너스 k도 다 플러스로 k 나올 테니까. k는 당연히 양수일 거고요. 자, 이때 이렇게 풀려면 여기에는 x라는 문자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숫자들만 있어야 돼. 숫자나 숫자랑 같은 의미의 문자, 즉 상수들이 존재해야 된다고요. 미지수는 이렇게만 있어야 된다고. 그때 저렇게 풀 수 있어. 됐지? 그러면 위에 어때? 범위 나오는 훨씬 더 편하게 풀면 되잖아. 자, 그럼 마찬가지로 부등식에서 뭔가 저렇게 편하게 풀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거야. k보다 작으면 얘는 그냥 x는 k하고 마이너스 k 사이입니다. 부르자. 절대값의 의미가 정의가 뭐야? 수직선에서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절대값 x는 원점에서 x까지 거리가 얼마야? k보다 작죠. 여기서부터 거리가 k보다 작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 이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k하고 k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절대값 x가 k보다 크다 나와 있으면 원점에서의 거리가 k보다 커야 되니까 어때? k의 바깥쪽 이쪽이나 이쪽이 되겠죠. 그래야지 원점에서 k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을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아, x는 마이너스 k보다 작다 또는 x는 플러스 k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지? 자, 이 역시도 여기 k에 x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숫자들만 있을 때 요 절대값은 이렇게 범위 안 나누고 바로 그냥 풀어 제낄 거야. 절대값 x가 k보다 작다, 같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니까 k보다 작으면 x는
마이너스 k하고 k 사이입니다라고 쓰는 거고요. 절대값 x가 k보다 크다라고 하면 x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k보다 더 작고 k보다 더 크다라고 풀어주셔야겠죠. 세 번째, 절대값 x가 a하고 b 사이다. a, b는 양수일 때야. 절대값 x가 a와 b 사이다. 그럼 무슨 말이야? 원점에서 거리가 a하고 b 사이라는 얘기는 어디 있어야 돼? 원점에서 거리가 a보다는 크고 b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기 있거나 여기서부터 a만큼 떨어진 거고 b만큼 떨어진 거지. 사이에서 여기 있어야겠죠.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할 거야? x는 마이너스 b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x는 뭐보다 크고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절대값 x가 두 값 사이에 있을 확률 범위는 x가 부호 바꾸면 당연히 문제의 위치가 바뀌겠지.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 사이에 있거나 x가 있는 그대로 a하고 b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뜻이야. 자,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범위 나누지 않고 이렇게 나누지 않고 바로 이렇게 풀어 주셔야 해요.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그냥 필수야. 그래야지 빨리 풀 수 있고 정확하고 좀 더 실수 없이 풀 수 있다고요. 범위 나누면 시간 엄청 많이 걸려. 두 번, 세 번 풀어야 되니까. 됐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이런 형태가 아닐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어떻게 돼?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절대값인데 여기에도 x가 있으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안 된다고요. 범위 나눌 수밖에 없다고. 됐지? 그럼 실제 문제들에서 이걸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상황에서 이걸 써보는 건 또 다르니까. 자, 8번에 1번. 자, 1. 절대값 2x 더하기 3. 이게 있지. 그러면 가운데가 지금 절대값이지. 제가 아까 여기 x라고 대표를 썼지만 여기에 꼭 x가 아니야. 뭐야? x의 식이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풀 수 있어. 여기 안에 x들이 들어있고 바깥에는 x가 없을 때는 다 이렇게 풀 수 있다고요. x의 식이 들어왔죠? 근데 바깥에는 x 없죠? 어떻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자, 가운데 절대값 못셉니다. 2x 더하기 3은 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5가 이쪽에 와야 되고요.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와야겠죠. 또는 있는 그대로 2x 더하기 3은 플러스 9를 붙이면 1부터 5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 풀면 되는 거야. 자, 어떻게 풀 거야? 연립부등식인데 이거 어떻게 풀면 가운데에 x 있으면 여기를 x로 만들면 되겠죠. x 범위니까. 그럼 일단 플러스 3 없애려면 3 빼고 3 빼고 3 빼주면 되겠죠. 3 빼면 마이너스 8. 얘는 2x. 3 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x 되려면 2로 나누면 되겠죠. 2로. 2는 양수니까 분모가 안 바뀌네. 마4, 마2. 여기에 우리 찾는 답이 되겠다. 훨씬 더 빠르잖아. 자, 이 경우도 보자. 가운데 x 만드니까 3 빼고 3 빼고 3 뺄게. 그럼 2x는 3 빼면 마이너스 2. 3 빼면 플러스 2. x는 2 나누면 마이너스 1. 1. 따라서 우리 찾는 이 부등식에는 너 또는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니? 자, 두 번째 문제는 절대값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 얘가 9보다 작다. 자, 이건 어떻게 해?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나? 아니죠. 절대값이 한 개도 아니고 몇 개 있어? 두 개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범위 나누셔야 되는데. 자, 아까 절대값 x를 기준으로 얘기했죠. 그럼 여기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는 나누는 거라고요. 그럼 만약에 봐. 절대값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나누게 되니? 여기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는 어때?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여기 0 되는 값이 x a일 때 0 되잖아. 그치? 여기가 a보다 작을 때 나누셔야 된다고요.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안에 양수니까 어떻게 풀린다? 그대로 x 빼기가 나오겠고요. x가 a보다 작으면 a보다 작은 데서 a가 되면 음수죠. 음수 못한다. 마이너스 붙여서 해야 돼. 이렇게. 똑같아. 가운데 x면 여기 안에 0 되는 x 값은 0이니까 0을 기준으로 클 때와 작을 때 나누는 거고요. 가운데 x 빼기 a가 있으면 그때 x가 a일 때 0 되겠죠. 그럼 a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누시면 된다고. 자, 근데 여기서는 봐봐. 절대값이 몇 개 있어? 두 개나 있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보면 x가 얼마일 때 기준으로?
여기 0대는 x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클 때 작을 때 나누셔야 되고 이 절대값 보니까 또 누굴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또 클 때 작을 때 나누어야겠죠. 그럼 기본 나누는 기준이 지금 두 개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쪼개야 되니? 봐봐.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클 때 작을 때 나누셔야 되고 얘를 풀려면 누구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클 때 작을 때 나누셔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x의 범위를 두 개로만 못 나눈다고요. 그럼 어떻게 나오면 되냐? 이렇게 몇 개로? 세 개로 쪼갤 수밖에 없어요. 0되는 x 값이 두 개나 존재하기 때문에 얘보다 작을 때 얘 둘 사이, 얘보다 클 때 총 세 개의 구간을 나눠서 푸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어디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죠. 됐지? 이쪽 구간이 있을 때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자 여기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데다 2를 댔으면 아직 음수죠. 음수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풀어야겠죠. 자 당연히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여기 음수 그럼 또 마이너스 붙여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나오겠죠. 그게 뭐가 되겠다.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니까 얼마 되니? 8 마이너스로 나누면 부동반이 바뀌고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되겠죠. 자 항상 이러지만 범위를 나눠서 우리가 부등식이나 방정식 풀 때는 이 결과를 이 범위 안에서 찾으셔야겠죠. 맞니?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쓰셔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4보다 큰데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대. 따라서 여기서 푼 거는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와요. 됐니? 두 번째는 어느 범위야? 요 사이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1을 한쪽에 넣어야 되니까 이쪽에 넣어줄게. 됐지? 보통은 왼쪽 편에 동으로 붙여. 절대값 나눌 때. 자, 그럼 어떻게 되니? 요 마이너스보다 이제 커졌어. 양수야, 음수야? 양수 됐지? 그러면 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여전히 3보다 작으니까 얘는 음수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겠죠. x 사라지네? 5는 9. 저기 뭐야? 성립하는 거잖아. 5는 9보다 작다. 성립하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는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때 해는 이 범위 전체 되는데 x는 마이너스 2에서 3이 다 될 수 있는 거야. 됐죠? 세 번째는요. 마지막 범위 어디야? 3. x는 3보다 큰데 3 포함시켜서 3보다 큰 왔다 주자. 자 그러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죠? 그대로 다 풀어주시면 되겠다. x 플러스 2 2x는 마이너스 1로 가면 플러스 되니까 얼마? 10. 따라서 x는 얼마야? 5보다 작다. 이런 거는 공통범위를 써야겠죠? 따라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서 5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겠다. 됐니? 자,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풀었으면 제일 마지막 할 일은 뭐야? 이 결과들을 다 모아주는 거야. 다 모아서 합치는 거야. 그럼 합치기 위해서 먼저 필수 한번 그려보자. 얘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야. 마이너스 4 포함 안 하죠? 마이너스 2도 포함 안 하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야. 마이너스 1 포함하죠? 3까지야 이렇게. 포함 안 하죠? 됐지? 얘는 3부터 5까지야. 3은 포함하고 5는 포함 안 하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마이너스 2는 포함 안 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부터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연결되냐 안 되니? 안 돼요. 왜 안 돼? 돼요? 자, 둘 다 마이너스를 가지고 당연히 연결되겠지. 합치면. 근데 봐봐, 얘는 마이너스보다 조금 작은 건 다 들어간다고. 그럼 여기서 빠지는 건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2만 안 들어간 거야. 근데 그게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얘와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지. 아, 네. 맞니? 네.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 빼고는 다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 모든 수가 빠짐없이 다 연결되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3 빼고는 다 되는데 여기서 3을 가지고 있지. 그럼 3에서 연결도 안 돼. 돼요. 따라서 이 범위를 최종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네. 따라서 이를 합치면 x는 5부터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뭐보다는? 5보다는 작다. 얘가 답이 됩니다. 어렵지? 어렵다기보다는 많이 좀 번거로워. 몇 번을 풀었냐 지금? 3번을 풀어서 그걸 또 어떻게 한다? 구한 거를 저 범위하고 공통범위를 찾고 그렇게 또 구한 해결을 마지막에 다 다시 모아야 되니까 엄청 번거로운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풀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귀찮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형태에 해당되면은 굳이 저렇게 푸는 것보다 어때? 이렇게 쉽게 푸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야. 필수라고. 됐지? 자, 다시 보시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2차 공식도 그대로 쓸 거니까. 자, 원래 절대값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작을 때와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어서 푸는 거야. 0이보다 0보다 작아지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푸는 거고요.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은 그냥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기본이야. 기본인데, 자, 어떤 경우에 절대값 포함한 식의 바깥쪽에는 숫자, 상수들만 이렇게 있을 때는 상수보다 작을 때는 너는 마이너스 K와 K 사이. K보다 크다 됐을 때는 너는 마이너스 K보다 작고 또는 K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A 사이 또는 안 붙여서 A하고 B 사이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 됐지? 자, 근데 이런 형태가 아니라 바깥에도 X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어떡할 수? 무조건 이렇게 푸셔야 된다고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것처럼 어때? 절대값이 몇 개 있으면 2개 이상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쪼개야 되고요. 얘는 누굴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쪼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수있에 나타나면 결국 몇 개의 범위를 쪼개야 된다? 3개의 범위를 쪼개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각 범위별로 부호 결정해서 플러스 붙일지 마이너스 붙일지 풀어주시면 x값이 구해질 거고 조심할 거 이때 구한 x값을 그대로 답을 쓴다? 아니지. 얘와 얘의 공통 범위가 해가 되는 거야. 왜냐면 이 부등식 자체가 이런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때 구해진 x도 요 범위 안에서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쳐주셔야 돼. 얘와 얘의 공통 범위, 얘와 얘의 공통 범위 쳐주셔야 돼.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다 모아주신다. 됐니? 자, 밑에 문제들을 몇 개 더 풀어볼 거야. 왜냐면 여기 다른 반도 해보니까 절대값 들어가는 걸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냥 같이 다 풀어볼게. 쉬어도 괜찮겠어? 이해했어? 이거는 그대로 책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 밑에는 몇 번이야? 8-1번이야? 네. 8-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절대값 6-5x는 1보다 크다. 자, 절대값 중요한 거는 너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절대값은 계속 나와. 특히 수능 모의고사에서 같은 방정식인데 절대값이 들어가 버리면 난이도가 어때 돼? 조금 올라가지. 그래서 많이 활용돼 절대값은. 절대값을 아무리 연습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절대값이 있는데 바깥은 뭐야? 1밖에 없죠? x 있어 없어? 없지? 없으면 큰다. 이렇게 풀고 이렇게 절대값 x가 k보다 크다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6-5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6-5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준 거지. 1자리에 k 자리에 1 들어있으니까, 그치? 네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네가 1보다 크다라고 풀어주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각각 풀어. 마이너스 5x는 넘어가면 얼마 되니?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5 나누면 부도가 바뀌죠?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7은 5분의 7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5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5지.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얘 또는 얘가 우리 부등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은 뭐야? 범위를 안 나누기 때문에 나중에 구한 답을 가지고 다시 범위에서 공통범위 찾을 필요가 없네. 이건 좋은 거야. 하겠지? 자, 이거는 분명히 저 방법을 써서 푸셔야 돼. 자, 두 번째는 아까 했던 거네? 네. 5. 절대값 4x 빼기 3. 9. 어디에 해당되니? 숫자 상수들만 있으니까 미지수에서 여기만 있죠. 여기 해당되죠, 그지? 그러면 4x 빼기 3은 5 바꿔서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5 사이 또는 4x 마이너스 3은 있는 그대로 뭐하고 뭐 사이? 5하고 9 사이. 자,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이걸 열심히 풀지 말고요. 그냥 하나씩 날려주자. 더하기 3 해주시면 마이너스 나오겠죠. 3 더해주고 3 더해줘. 여기도 3 더해줘. 양변을 x 4로 나눠야겠죠. 부도만 안 바뀌겠죠. 마이너스 4분의 6,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얘도 풀자. 3 더하면 4x는 얼마? 8. 3 더하면 12. x는 4 나누면 2. 4 나누면 3. 이렇게 되는 거죠. 쉽지? 자, 3번. 3x 더하기 2가
자각 얼마보다? 절대값 2x하기 3. 자, 이거를 이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절대값 바깥에 x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풀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석대로 봐야 되는 거야. 여기가 0된 x가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3 넣었을 때 0되죠? 그럼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와 크거나 같을 때 나누셔야 된다고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여기 안에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여기 안에 0보다 작을 때니까 음수죠. 그럼 어떻게 본다? 3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풀어. 5x는 마이너스 5.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미만. 자, 어떻게 해서 공통범위 찾으셔야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1분의 3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공통범위 뭐가 되죠? 이가 되겠죠. 두 번째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일 때야. 자, 여기 안에 때 0보다 크나 같을 때죠. 그냥 절대가 없으면 되겠네. 3x 플러스 2는 2x 더하기 3입니다. 자, x는 오면 x는 1보다 작습니다. 이거 뭐 작습니다? 아니지. 얘와 얘 공통범위 찾는 거지. 아, 니는 분명히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고요. 니는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공통범위 얘기가 되겠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습니다. 자, 범위 나눴으니까 얘와 얘를 뭐하다 마지막에 모아주셔야겠죠.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야. 근데 너는 마이너보다 또 어때? 작아요. 미안? 미쳤네. 근데 저 틀린 방금 이렇게 나왔는데 반대로 공통범위 뭐가 되려도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너는 어떠니?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지. 그럼 공통범위는 니가 아니고 뭐가 되니? 니가 되겠네. 그치? 미안? 큰거 찾고 있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가 둘이 공통범위가 되겠죠. 그럼 얘와 얘를 모아주셔야겠네. 자, 수익성 가져오지. 잘 모르겠으면 수익성 그려. 눈으로 보면서 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아요.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어디까지? 1보다 작아요. 이번에는 공통을 찾는 게 아니고 모으는 거죠. 네. 모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3에서 연결돼 안 돼? 네. 연결되지? 따라서 답은 얼마다? 1보다 작다가 나와야겠죠. 언니? 네.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그래서 작은 거하고 작은 거 나오면 더 작은 거 고르고 큰 거하고 큰 거 나오면 더 큰 거 고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막 일률 하지 말고요. 수직선 그려봐. 네. 얘보다 작고 얘보다 작으면 겹치는 부분 찾는 거야, 공통 부분. 네. 선이 두 개가 다 지나는 부분이 여기다, 여기. 네. 그 작은 거보다 작은 쪽이 맞죠? 작은 걸 보는 거 맞아요. 자, 그다음 4번 볼게. 4번은 뭘까? 2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은 7보다 작다. 자, 절대값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자, 이 x 얼마 될 때 0 되니? 마이너스 1 될 때. 얘는 얼마 될 때? 1 대 0 되지. 그럼 범위를 어떻게 나와야 되니? 마이너스 1도 하나의 기준이고 1도 하나의 기준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면 풀어야겠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풀게. 이거 음수죠? 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1 대봐야 음수잖아. 그러면 어떤다?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 플러스 1 그대로 나올 거라고. 네. 자, 얘는 음수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또 이럴 때는 음수죠. 음수 그렇게 나온다.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오겠죠. 네.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 되니까 얼마? 8 맞죠? 응. 따라서 x는 부동간 바뀌면서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다. 범위라는 어떻게 돼? 둘이 공통을 찾으라 그랬죠? 네. 살짝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8은 저기 밑에 있어. 그거보다 크고 마이너스 1은 그거보다 더 위에 있어 이렇게. 공통범위는 어떻게 돼? 2가 되겠네. 따라서 첫 번째 결과에서 공통범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됐지? 자, 두 번째 범위는 어디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얘는 이제 양수죠. 네. 2
절대값 접선지고 x 플러스 1이 될 거고 너는 여전히 없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야겠죠. 자 2x 빼기 x니까 얼마? x 2 더하기 1 3 넘어가면 빼기 3. 4. 자 이렇게 나왔네. 그럼 얘와 얘의 공통점 찾으셔야겠죠.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얘는 4보다 작대. 겹쳐보면 어디니? 빨리네. 두 개가 다 지난 부분이 이거밖에 없죠. 따라서 이 두 번째 해는 x는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그치? 이렇게 우리만 3번 마지막 범위는 어디야? 1보다 큰 같을 때죠. 네. 1보다 큰 같으면 리도 양수 리도 양수야. 근데 열심히 풀자. x 플러스 1 2x 1x 3x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넘어가면 6이네. 7 빼기 1에서 6. 그럼 x는 얼마보다 작다? 2보다 작죠. 얘와 얘의 공통범위는 x는 1 이상 2 미만이 들어가겠다. 자 마지막은 뭐라고요? 얘들 다 모으는 거랬죠. 다 모으자 직선 2에서 마이너스 3분의 8하고 마이너스 1 사이야. 얘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얘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부터 2까지야. 1은 다시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겠죠. 그럼 연결되니까 결국 어디부터 2부터까지 되겠네. 따라서 우리 찾는 답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8 이상 2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거 없는데? 설치 안 해도 되네. 이해야? 없죠? 중 없죠? 다소 복잡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결국 범위 나눠서 여러 번 푼다는 것밖에 없고요. 마지막에 다 모아주는 거야. 물론 범위 나눠서 풀 때는 구한 결과를 그냥 쓰면 안 되고 저거랑 저거의 공통점을 꼭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엄청 번거로운 작업들이 많아. 하나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돼? 이거 하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푸셔야 돼. 실수하는 다 나가지. 됐지? 자, 우리 연산 프린트에 절대값 푸드식 부분이 있지, 그치?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2차 분위에서 또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고 연습을 하고 갈게요. 자, 연습장이 없으면은 저기 옆에 이면지 있으니까 좀 큼직큼직하게 왜? 한 문제 풀이가 많지? 그치? 연습장 같은데 큼직큼직하게 풀면서 정확하게 나눠서 풀 연습하세요. 알겠니?